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삶의 세세한 많은 부분들은 이미 희미해졌겠지만은요,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삶의 한 단편들은 존재할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흑역사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기억력은 얼마나 뛰어날까요? 어디까지 기억할까요? 또 어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까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기억력에 대해서, 특히 잊지 않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요, 사실 단기 기억 능력은 그리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상황이나 놀이 활동이나 간식과 같은 것들에 대한 단기 기억 능력은요, 우리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나 다른 대부분의 것들의 기억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단기 기억은요, 주로 사람에서 발달한 대뇌 심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대뇌 심피질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강아지에게 이런 단기 기억 능력은요, 아마 먹이나 놀이 같은 생존을 위해서 관심의 대상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발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강아지의 장기 기억 능력은 어떨까요? 장기 기억은요, 대뇌의 심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중에 중뇌 부분, 대뇌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강아지는 대뇌의 심피질에 비해서 변연계가 특히 발달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즉, 생각보다는요, 장기 기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게도요, 우리 사람은요, 주로 좋았거나 즐거웠던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 반면에 강아지는요, 공포나 불안했던 상황을 더 오래 기억에 남기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야생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강아지에게는요, 안 좋았던, 두려웠던, 무서웠던, 불안했던, 위험했던 이런 상황들을 오래 기억에 남겨야 결국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아지는 어떤 것을 오래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요, 애정을 가지고 좋아했던 사람을 평생에 걸쳐 기억합니다. 특이하게도 강아지의 장기 기억력 중에 고양이나 야생의 포유류와는 조금 다른 점은요, 사람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강아지는요, 사람과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면서 가축화가 되고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은 거의 평생을 기억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은요, 맹인 안내견이 퍼피워크 때, 요만한 강아지 때 훈련해주던 훈련사는요, 은퇴를 한 이후에도 기억을 해내고 만나면은 맹렬히 반가워합니다. 또 어릴 때 잠시 만났던 주인을요, 헤어진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요, 똑똑히 기억해냅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자신의 안전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력은요, 거의 평생을 유지하는, 애정에 깊이 반응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중간에 포기하고 강아지를 버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신을 찾아서 놀아주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평생을 그리워하며 버린 사람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혹은 두려웠던 장소, 공포스러운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강아지의 기억력은요, 부정적인 상황을 평생 기억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싫어했던 것, 아팠던 것, 불안했던 것, 공포스러운 상황, 부정적인 기억을 연상시키는 냄새나 소리, 이런 거를 함께 엮어서 잘 기억을 합니다. 이 의미는요, 본인이 경험했던 안 좋았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들렸던 소리나 냄새, 모양을 함께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아지가 만약에요,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거부감을 보인다면은요, 그 장소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이는 그 특정 행동이 강아지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과거에 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진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갑작스런 크락션 소리나 가벼운 차 사고에 강아지가 놀란 적이 있다면은요, 강아지는 차만 타면 침을 흘리고 구토를 하며 심하게 멀미를 하거나요, 차 타는 것을 평생 동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 중 누군가를 무서워하거나 특정인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아마 예전에 그 특정인이 강아지를 야단을 쳤다거나 소리를 질렀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요, 우리 사람은 잊어도 강아지는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강아지가 겪은 동물병원에서의 그 공포스러운 경험은요,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며, 동물병원 근처 쪽으로는요, 산책도 다니지 않으려 하고요, 또 심한 경우는요, 이동장에조차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건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심지어는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공포스러운 경험을 같이 기억하여 다른 병원에 가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병원은 처음인데 왜 이러지? 이것도요, 다른 병원에서 맡은 소독약 냄새 때문에 그래요. 연상작용이거든요. 또 잘 먹던 특정 음식을 먹고 구토를 했거나 배가 아팠거나 혹은 특정 음식과 안 좋은 기억이 연관되면은요, 평생토록 그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거나 위험했다는 기억을 오래 남기는 것은요, 대뇌 중에 중뇌 부분에 해당하는 변연계 고유의 역할인 생존 본능과도 깊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억을 오래 남기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사회화 시기에 경험한 것은요, 긍정적인 경험이든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든 평생 기억합니다. 생후 3주부터 사회화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동종 동물인 강아지와 이종 동물인 사람이나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가 끝나는 12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 아니 어떤 동물을 만나도요, 친근감을 느끼고 겁을 내지 않으며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됩니다. 사회화 시기의 존재는요, 어린 동물들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회화 시기는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디폴트의 시기이며 어떠한 앱도 인스톨되지 않는 새로운 갓박스를 뜨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화 시기 동안 여러 앱들을 여러분이 핸드폰에 인스톨하게 되는데요, 어떤 앱을 인스톨하는지에 따라 어떤 아이로 자라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요, 아이폰인지 삼성폰인지 아니면 옛날에 폴더폰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사회화 시기는 아주 유연한 시기로요, 강아지가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생토록 익숙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먹어본 사료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잘 먹습니다. 유학을 가서도요, 한식이나 김치를 찾는 거 굉장히 유수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산책을 다니며 다른 동물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요, 사람에 대해 또 다른 동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요, 평생토록 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다양한 것을 먹여주며 병원도 일부러 방문해보고요, 차도 자주 태워보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여 나중에도 강아지가 다양한 상황에서도요, 쉽게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여러 긍정적인 경험들은요, 평생을 기억하게 되며 이때 보고 듣고 냄새 맡은 보호자인 여러분을요,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강아지의 기억 능력은요, 단기 기억 능력은 비교적 떨어지며 연상에서 기억을 조합한 능력은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요, 화장실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야단을 맞는다면요, 자신이 조금 전에 화장실 실수를 한 것과 지금 현재 야단 맞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이나 애정과 같은 기억 능력은요, 오히려 인간보다 뛰어나며 지금 현재 보호자인 여러분을 평생 기억한다는 사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기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